만약에 내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고객이 거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기존에 있는 세일즈 서적이라든가 세일즈 관련 영상을 보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와 있어요. 미러링을 해라, 섀도잉을 해서 경청을 하고, 또 액티브 퀘셔닝을 통해서 적절한 질문을 해서 그들의 페인 포인트를 파악해서 그것을 공략해라 라고 나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세일즈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일즈의 양이 중요하다, 모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세일즈 클로징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1%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1%라는 확률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주변에 있는 세일즈 하시는 분들 또는 저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 대략적으로 1% 내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100명의 고객에게, 100명의 잠재 고객에게 세일즈를 트라이 했을 때 1명 정도가 클로징이 된다는 얘기죠. 1명 정도가 구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확률이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질문을 하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거절한 고객 이외에 다른 잠재 고객 몇 명에게 더 제안을 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좀 얼버무리거나 혹은 굉장히 낮은 숫자를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2명, 3명에게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벌써 오류가 생겼죠. 1% 확률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1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성의 없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럼 무조건 양만 때우면 된다는 얘기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때 그 고객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을 할 수밖에 없겠죠. 100% 이해한다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가끔 가다가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헬스장에서도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식당에서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전단지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받아요. 성격이 안 좋은 건지 하여튼 저는 안 받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이나 제 친구들은 또 열심히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전단지를 받고 열심히 또 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긴 받지만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아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냥 이것에 관심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옛다 하고 그냥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안 받는 사람도요, 그냥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됐어요 하고서 막 되게 매몰차게 상대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약간 좀 무모해 보이잖아요. 아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시대인데 저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을까라고 약간 혀를 찰 때도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확률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즉, 내가 오늘 10,000장의 전단지를 뿌리면 그 중에 20명 정도는 우리 가게로 온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잖아요. 전단지의 비용과 전단지 종이 비용과 인쇄 비용과 또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 알바 비용을 고려하고 또 그로 인해서 20명이라는 고객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것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이것이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세일즈도 이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어느 정도는 모수가 받쳐줘야 거기에 확률적으로
걸리는 고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객이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이 사람이 사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객은 절대로 사지 않을 고객일 수 있잖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아까 여러분들이 전단지 사례에서 봤듯이 내가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침 내가 헬스장을 다니려고 했어. 전단지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제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겠죠. 나는 이미 헬스장을 다니고 있거나 나는 절대로 헬스장을 다니고 싶지 않아. 나는 테니스를 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봤자 의미가 없고 효율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할 때 기초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즉 고객의 마인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을 예단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단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모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떤 세일즈 초보이신 분들이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껏 내가 1년 동안 제안을 했던 고객이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일즈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죠. 그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근데 조건은 있습니다. 내가 100명, 1000명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사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세일즈의 기법도 중요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 구매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세일즈는 그것을 스티뮬레이팅을 해주는 것 뿐이지 무슨 세일즈가 요술방망이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모수를 늘렸을 때 클로즈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일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모수를 늘려가는 그런 버릇 먼저 한번 키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런 세일즈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